우리가 남이야? 가족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아니, 거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거절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남이야? 가족끼리 무슨 서류를 써? 그 말이 얼마나 당연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연함이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원망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한 번쯤 망설였던 분들에게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어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할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마트 다녀오고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낼 계획이었죠.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형부였습니다. 큰언니 남편, 그러니까 형부죠.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나 보는 정도. 그래서 전화가 왔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형부? 아, 응. 괜찮아? 지금 통화 가능해?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좀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부탁.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조금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시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집안일 하시면서 아니면 산책하시면서 들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뭔데요? 전화로 하기 좀 그런데 오늘 시간 돼? 잠깐 만날 수 있어? 전화로 하기 그렇다는 건 뭔가 복잡한 이야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어디서 볼까요? 집 근처 카페에서 볼까? 1시간 뒤에?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큰언니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형부를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였습니다. 형부, 무슨 일이세요? 언니는 괜찮으시고요? 아, 응. 언니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내가 좀 곤란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요? 형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그래.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한도가 부족하더라고. 형부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어? 많은 돈은 아니고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그 정도는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요. 알아, 적은 돈 아니지. 근데 다음 달에 프로젝트 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 수 있어. 정말 한 달만. 형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거절해야 할까요? 하지만 형부는 가족이었습니다. 큰언니의 남편이고 명절 때마다 마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형부, 2천만 원이면 혹시 언니는 알고 계세요? 형부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아, 언니는 모르고 있어. 알면 걱정할까봐 아직 말 안 했어. 그 말에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언니도 모르는 일인데 내가 도와줘도 되나? 하지만 형부가 다시 말했습니다. 알아, 부담스럽지. 근데 진짜 다음 달이면 갚을 수 있어. 차용증도 쓸게. 이자도 줄게. 차용증?
이자. 그 단어들이 제 마음을 조금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서류만 제대로 쓰면 괜찮겠지.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진짜?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형부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오늘 시간 돼? 돈 받으러 갈게.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차용증 양식을 프린트해 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거였지만 필요한 내용은 다 있었습니다. 금액, 날짜, 이자율, 상환 기한. 형부, 여기 차용증이에요. 여기 서명하시고. 그런데 형부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아, 차용증까지 써야 해? 네. 지난번에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렇지. 근데 우리가 남인가? 가족끼리 이런 것까지 써야 하나 싶어서. 가족끼리. 그 말이 저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가족인데. 차용증을 쓰자는 게 너무 따지는 것처럼 보이나? 그래도 형부 서류는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혹시라도. 알아. 근데 진짜 다음 달에 갚을 건데 굳이 이런 것까지 써야 하나 싶어서 언니한테도 미안하고. 언니. 그 말에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큰언니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형부한테 차용증까지 쓰라고 한 걸 알면 내가 믿지 못한 것처럼 보일까? 그럼 일단 구두로 약속하시는 걸로 할까요? 그래, 그게 낫겠다. 미안해. 좀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결국 저는 차용증 없이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면서 형부가 말했습니다. 진짜 고마워. 나중에 꼭 갚을게. 다음 달 20일쯤 되면 대금 들어올 거야. 그때 바로 갚을게.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언니한테는 말하지 마. 언니가 알면 걱정할까봐. 내가 직접 말할게. 알겠어요. 그렇게 2천만 원이 형부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형부가 다시 말했습니다. 진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약속할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형부의 눈빛도 목소리도 모든 게 진심 같았습니다. 그래, 형부가 거짓말할 리 없지. 가족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개운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지. 다음 달이면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차용증을 안 쓴 게 맞나? 언니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곧 생각을 접었습니다. 형부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싫어. 우리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2천만 원이 큰 돈이긴 했지만 가족을 돕는 일이라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 20일이 지나갔습니다. 형부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25일쯤 되어서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부, 바쁘시죠?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되셨어요? 답장이 늦게 왔습니다. 아, 미안. 요즘 좀 바빠서. 프로젝트는 거의 끝나가는데 대금 받는 게 좀 늦어지고 있어. 대금이 늦어진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 초쯤 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미안해. 조금만 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초가 되었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10일쯤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부, 괜찮으세요? 이번에는 답장이 더 늦었습니다. 미안, 또 조금 늦어질 것 같아.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이번 달 말까지는 꼭 갚을게. 이번 달 말.
또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괜찮아.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달 말이 지나갔습니다.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부, 통화 가능하세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현장이라 통화 어려워. 나중에 연락할게. 나중에.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형부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큰언니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가기 전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형부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언니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결국 명절 당일 언니 집에 갔습니다. 형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왔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형부와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형부는 평소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저만 이상하게 어색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색함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먼저 형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형부, 응,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돈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그거. 미안한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또 조금만 더. 형부, 이제 5개월이 지났어요.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있어. 그럼 조금씩이라도 갚아주실 수는 없나요? 지금은 그것도 어려워.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을게. 나중에. 그 나중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형부, 저도 그 돈이 급해요. 병원비도 써야 하고. 알아. 근데 나도 지금 어려워. 조금만 이해해줘.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깨진 게 더 아팠습니다. 그 후로 가족 모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큰언니를 만나는 것도 형부를 만나는 것도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릅니다. 제가 형부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걸 큰언니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웃고 떠들어야 하는데 저만 어색하게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언니가 물으면 아니, 괜찮아.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미안하다는 말조차 듣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형부는 제가 전화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만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재촉하는 게 잘못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재촉하는 건가? 가족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들이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것, 큰언니한테 알리지 않은 것, 구두 약속만 믿은 것, 그 모든 게 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실수는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당연하게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가족도 사람이라는 것을,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약속을 지키는 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라고 해서 돈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지면 단순히 돈만 잃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까지 잃게 되니까요.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약속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 나중에 꼭 갚을게. 다음 달에 갚을게. 그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종이에 쓰지 않은 약속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차용증을 쓰자고 했을 때 가족끼리 무슨 서류냐고 말한 순간 저는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그게 위험 신호라는 걸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돈이 오가면 관계가 바뀐다는 것을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편한 형부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후부터는 저는 빚쟁이가 되었고 형부는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즐거운 날이 아니라 불편한 날이 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따뜻한 자리가 아니라 눈치 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슬펐습니다. 아직도 2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형부는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저는 이제 답장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큰언니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말하면 오히려 관계만 더 틀어질 것 같아서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 있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는 것을.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가족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으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1. 차용증은 필수입니다. 가족끼리 무슨 서류냐는 위험 신호. 2. 다른 가족에게도 알리세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3.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하세요. 그래도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4.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거절한다고 가족이 아닌 건 아닙니다. 저는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도 사람이라는 것, 약속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거절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것. 가족이어서 준 것도 맞고, 가족이라서 더 아팠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에게 빌려주는 것도 스스로 지키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요.